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톡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좀 해외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혹은 상품과 관련해서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쏙쏙 뽑아서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1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2부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 별톡방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톡스타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실시간으로 빠르게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 빨리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은 8시 5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2부 시작에 앞서서 퀴즈부터 보고 갈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힌트까지 드릴게요. 오늘은요, 문제가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해서 10여 년간 무려 4,200%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투자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1번 톰 크루즈, 2번 조지 클루니, 3번 짐 로저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 하나만을 골라서 샵 008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힌트 드릴게요. 이분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경협주들이 또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빨리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좀 열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우리 코레님께서 일보 스타님들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응원의 글 남겨주셨어요. 리치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코레님은 리치스타의 아주 팬이신 것 같아요. 토요일날 무료 강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예배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맨날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인사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서강준님께서 입장하셨는데 서강준님 토끼 머리띠가 너무 이쁘세요 라고 하시네요. 저 지금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저 서강준이 제 이상형인데 아이디를 참 잘 선택해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럼 본격적인 2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글로벌 투자 롱맨쇼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지금 바로 글로벌 투자 롱맨쇼맨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급등 가치주를 발굴한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쇼맨의 로엔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이 간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집권 초기에 그 강력했던 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셧다운과 관련된 국경 장벽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이 3월 1일에 관세 부과 시한을 좀 다시 연장할 수
다라는 이런 의지도 보여줬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서니까요. 지난밤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터를 굉장히 재밌게 많이 보는데 여기에 I am not happy라고 적었더라고요. 이게 참 가슴에 마음이 와닿는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거친 말을 일삼던 이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이러한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ETF 투자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에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이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오늘도 롱맨 숏맨을 이 빛내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해왕 스타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해왕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먼저 우리의 해왕 시왕님, 이 미 연준에서 완전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좀 지수가 요즘 한층 올라오니까 경기 후퇴 가능성을 좀 일축하면서 아주 약간 좀 매파적인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휴 포함해서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시장을 보고 지내셨는지 근황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2주 만에 뵙죠. 톡스타 시청자분들을 2주 만에 찾아뵙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관점, 즉 미 증시는 셧다운 관련해 갖고는 사실 이제 시황적인 접근이라든가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미중무역이에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11일부터죠. 11일부터 이제 시작해 갖고 지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스닥 관련해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전일 오펙 관련해 갖고 이제 감산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이 지난주 설 연휴로 한 주를 쉬었죠. 그동안 미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오일이나 미국채 같은 경우는 박스권 흐름 보여줬습니다. 해왕스타님, 이 달러 인덱스가 좀 의외로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이 지난 2주 동안 핫하게 움직였던 상품들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골드 매도적 조정 접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판단하자면은 연휴 이제 시작할 때죠. 시작할 때 이제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위치값이 이제 밀렸어요.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에 대한 추세대가 밀렸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때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값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매도적 접근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 그리고 유로 매도적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골드 단가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 골드를 거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골드 자체가 단순 조정이 박스권 조정을 일으킨 여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골드에 대한 매수 단가 자체가 다시 한번 큰 파동으로 나올 가능성 자체가 시사된다는 부분이에요. 단기 쉽게 좀 풀이를 할게요. 매도적 접근 자체는 데일리 또는 스윙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인 관점 자체는 매수 접근만 가능하다는 게 올해 골드에 대한 좀 설명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파동만 조금 이해하는 데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조만간 이제 골드에 대한 장기적 접근 관련해 갖고 접근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단순 추세대 가지고 지지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가장 부딪힐 수 있는 위치값 자체는 69.20이에요. 96.20입니다. 정정할게요. 96.20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96.20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가정이 열리고 나서 단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달러가 강세가 펼쳐진다면은 골드에 대한 매수 관점 자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헤드앤숄더가 결과가 또 적용됐을 때 또 박스권으로 하락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매수 단가를 좀 웨이팅 하시는 게 지금 골드 관점 자체 기다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골드를. 그러면 좋은 단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자체가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 이 단적인 국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한 하방 압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 FOMC에 대한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굉장히 느끼는 요건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골드에 대한 장기 관점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매수 관점의 포지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언급드리고 싶어요. 연휴 끼고 나서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헤드앤숄더 결과가 적용이 돼갖고 골드에 대한 매도 단타적인 부분만 조금 고려를 많이 했던 입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 관련해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 주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2.20의 지지 라인이 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 차트를 보니까 제가 좀 공부한 그게 나오는데 헤드앤숄더라고 하나요? 그런 패턴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제 결국 관세 부과의 이 추가 연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지수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이제 미 증시 관련해갖고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어제 메페스 재무부 차관이 시한 연장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못을 박은 상황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어요. 시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확실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해석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간 자체를 더 펼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한 연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은 없어요. 포커스는 맞출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3월 1일 이전까지의 시황을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 증시 관련해 갖고는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일목요령표라는 보조지표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세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팬에 대한 매수 이탈 관점이 성립됐을 때 추세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림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시사 자체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건 자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셧다운 자체가 문제가 1월 초부터 문제가 됐지만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셧다운에 대해서 장벽 관련해서 트럼프의 언급이라든가 이거는 주요한 포커스가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어떠한 멘트라든가 어떤 상황 자체가 펼쳐지더라도 셧다운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말자. 다만 지금 이제 회의 자체, 베이징에서 하고 있는 회의 자체가 결론이 도출 안 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협상이 진전이 이루고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은 미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현 국면에서. 네. 그럼 전에 1월 초반과 같은 스팬의 이탈 관점이 또 일어났어요. 전일. 그러면은 지금 장세에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크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또 매수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는 단가 자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단가 자체가. 자, 전일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어떻게 보면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한 차례 고가 갱신이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단가 자체는 다소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단가는 불안하다. 상승에 대한 랠리는 이어갈 수 있으나 지금 단가상은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새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 관련해서 유동성이 말도 안 돼요.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S&P, 다우지수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기간 안에 $1,000도 뽑아요. 수익이랑 손실을. 그러니까 유동성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눌릴 수 있는 위치값을 두 번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위치값 자체가 여기서 단순히 이제 매수 포지션에 접근하는 가능성보다는 어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까지는 좀 웨이팅 하시는 기간이 필요해요.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유동성이 큰 만큼. 하지만 저희가 주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매수예요. 그러면은 어떤 위치값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웨이팅 하시는 게 좀 더 옳은 순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 자체는. 새벽 시간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최근 장세를 보면은 일단은 일목균형표상 추세라는 것 자체는 전일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스팬 상하단에 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단가 자체가 웨이팅 하는 게 다소 낮더라도 6,980까지는 한번 누를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이 부분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타겟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상 60분봉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스팬에 대한 돌파 관점이 첫 번째 타겟이에요. 두 번째 타겟은 기준선에 대한 저항이에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스팬에 대한 저항이에요. 전에 이제 매수 차트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그 다음부터 스팬의 저항을 받고 또 한 번 고가갱신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한 차례 더 오늘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언제든지 기술적 분석으로 열려있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시황적인 접근을 통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4일이죠. 내일인데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가 내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하지만 협상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쏟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미 증시 자체가 또 한 차례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단가 자체가 이제는 스팬에 대한 지지값을 좀 기약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지금 현 국면에서 이상적이다. 오늘 한 차례 강하게 눌릴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왜냐, 단가 자체가 요 근래 베이징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날짜를 앞두고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 자체가 6,980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위치값에서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고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나리오로 보면 이 시한연장 아니면 타결 이 둘 중일 것 같은데, 다만 시한연장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3월 1일 전에 이 내용을 좀 신경을 쓰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셧다운은 좀 시장이 움직일 만한 이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사실상 그러면 3월 1일 이후에는 셧다운에 대해서 혹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다소 이제 좀 중요한 관점인데, 사실 이제 3월 1일 날 결과값이 도출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메페스 미 재무 차관이 전일 시한 연장은 없다 하고 단호하게 못을 박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시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말이 바뀌었어요. 엇갈리죠. 네. 시한 연장에 관련해 갖고.
근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3월 1일까지 매수에 대한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포커스 첫 번째 맞춰야 되고, 이제 시한 연장이 되냐 안 되냐는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트럼프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요. 워낙 변수가 많은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말이 바뀌고, 그리고 시한 연장을 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 뜻은 뭐냐면은 안 해도 그만이다, 이거를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를 어떻게 보면 3월 1일까지 지속적으로 맞춰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미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큰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 드리는 거는 7,200단가까지는 상승 랠리를 단기간 내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소멸성 재료예요.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반대 급부가 펼쳐지면서 오히려 롱 포지션 자체가 대거 청산돼 버리는 사태가 펼쳐져요. 왜냐면은 시장에 반영된 결과 자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거 청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풋 포지션을 공략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다수 매수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까? 이렇게 저는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7,200단가까지는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값이 나온다면은 이때부터는 롱 포지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풋 포지션을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때부터 반대급부인 매도 포지션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시황을 보시는 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거는 시장은 미리 반영돼요. 가능성이라든가 이 염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미중 무역이 낙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하고서 지난 이 상승 랠리를 이끌 동안 지속적으로 퍼부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풋 포지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지금 단가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는 7,200단가. 이때까지는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고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이 바뀌었다, 이 부분만 포커스 맞추고 3월 1일 날 결과값이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어찌됐든 국경장벽 예산안이 4분의 1 토막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중 무역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한 연장은 집중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7,200까지는 조금 매수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주요 지표들과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렇게 막 좋지가 않습니다. 유로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게요. 좀 많이 밀렸잖아요, 유로가 최근에. 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상승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유로 매수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또 폴 크루그먼이라는 이 교수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로 매수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96.20 위치값에서 유로에 대한 매도 위치값을 한번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어요. 96.200.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잠시만요. 유로에 대한 매도 관점 자체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에 대한 추세 지지대가 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달러가 강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여건 자체가. 지금 시황적으로 좀 접근하자면은
지금 미국 입장은 통화 정책상 어떻게 보면 금리 자체가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퍼붓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관점 자체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인 유로 상황 자체는요, 굉장히 좋지 않다는 평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비둘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가 펼쳐진다는 거는 이게 지금 현 국면에서 매칭이 안 돼요. 시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로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보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게 96.200 위치값에 한번 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현재 국면에. 그럼 이 위치값에 왔을 때 유로를 단기적으로 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가 다시 도출이 되면, 고점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팅한 다음에 이 지지대가 깨지는 모습을 본다면은 유로가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일봉으로만 달러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달러가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갖고 아직 추가적인 강세라는 거는 확보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위치값이에요. 지금 올해 이제 FOMC가 앞으로 이제 3월에는 미국 금리 인상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6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언론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시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언론적인 그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이 매칭이 안 되는 것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헤드앤숄더 결과 아까 터질 때 그때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한번 지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유로에 대한 매도 포커스는 96.200 이 위치값이 왔을 때 한 차례 볼 수 있다, 이 관점만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92.20까지 조정시 좀 매수 의견 주셨고. 정정해야 돼요. 이거 96.200 위치하면요, 유로 네. 매도입니다. 매도. 네, 유로 매도예요. 네. 아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시사했기 때문에 96.200 달러 위치값에 도달하면은 유로 매도, 이 부분 접근이 가능하다, 이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존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이 지수는 너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시기고요. 이 유가와 지수의 이 커플링이 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사우디가 추가 감산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 유가는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스타님들은 어떻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AG 시스템스타님은 지금 유로와 오일 ETF 롱, 그러니까 매수죠. 이 파운드는 숏, 그러니까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 해왕스타님이 이번에는 오일 매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이 따로 짜서 이렇게 짜서 나오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좀 방향이 비슷할 때가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일을 두 분 다 매수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AG 시스템스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2주간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하셨는지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량이 펑크 나가지고 좀 빠르게 이동을 해서 왔는데, 일단 지금 2주 동안에 굉장히 좀 시장 변화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포커스해야 될 거는 국정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국정연설. 네. 여기서 통화정책 연간회의가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통화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싹 빼고 나머지만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달러에 대한 주요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그죠? 네.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97.5를 돌파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 이걸 중심으로 오늘 장에 대한 전체적인 풀이들 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데, 중심선은 96.5입니다. 올해 거의 스타트 가격 부근에서 중심선을 형성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손을 뗐다라는 건 이유는 딱 간결합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를 본인들이 떨어뜨리는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연준이 이걸 믿고선 중립금리를 향해서, 중립 통화 가치를 향해서 본인들은 금리 인상 체제를 들어가 줄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서로 양자 간의 해지가 발생해서 중립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약달러를 진행함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받쳐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바보짓이다라는 판단 하에 공격적으로
대신에 주가 상승을 위한 약달러 정책을 버리고 차라리 기업 재무들을 고쳐주자. 한마디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해서 기업 채무 가치를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이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꾀하는 게 더 안정적인 상승이다. 약달러를 통해서 올리는 것 상승은 어디까지나 버블일 뿐이고 지금 마진 단가도 떨어질 뿐이고 좋은 상장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약달러는 버리고 중립 통화 가치를 지지를 하면서 현재 그냥 연준한테 책임 권한을 넘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은 지금 92선에서 100선까지로 올해 통화 가치 박스권이 새롭게 좀 설정된 상태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AG 시스템스타님 이번 주 핫딜입니다. 이번 주 핫딜에 유로와 오일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현재 지금 유로와 오일 매수 파운드를 매도로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현재 지금 일단 뭐 파운드 같은 경우는 AG 시스템님의 주 전문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들고 나오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해왕시왕님과 말씀을 좀 나눴지만 최근에 좀 많이 밀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되고요. 폴 크루그먼의 유로존 경기 침체 또한 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 상반된 유로 매수 의견이 전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딩함에 있어서 굉장히 관점이 간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7.5에 해당하는 라인, 그 라인을 좀 유로 기준으로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기준으로 2,800선입니다. 1.12800. 여기보다 좀 더 아래의 차트에 위치해 있죠. 12800입니다. 이 가격이 사실상 그동안 작년 한 해 달러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97.5에 해당하는 라인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 차트 기준으로 거의 지금 상하방이 안 보이는 수준인데 지금 최근에 만든 저점이 2,895 정도입니다. 굉장히 근접하게 접근을 했다가 어제장에 여기서 먼저 한 19틱 전에 먼저 튀어 올렸어요. 물론 장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 부근가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 포인트 오기 전에 먼저 좀 선반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포지션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 포지션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97.5는 작년도의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통화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92에서 100선까지로 재정립이 됐더라도 97.5에서는 약간의 저항을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포인트를 노리는 트레이딩을 한번 가셔라라는 의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92에서 100선까지 열렸는데 97.5까지 갔을 때 트럼프의 발언이 집중이 되는 상태입니다. 왜냐? 지금 어제장에 이제 97.9분가까지 거의 다 올렸어요. 거의 다 올렸다가 다시 강한 반락을 만들어냈었는데 97.5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작년도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줬습니다. 90.5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더 이상의 달러 가치 상승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 관계에서 위험하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달러가 떨어진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트럼프는 올해는 더 이상 약달러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통화정책에서 또 손을 떼버렸죠. 연준이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달러 인덱스 조정하는 거 연준이 알아서 해라. 그럼 연준은 어떻게 되겠죠? 약달러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통화가치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현재보다 달러가 곧달러로 강달러로 올라가주게 되면은 증시에 추가적 리스크를 더 부여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정책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금리 인상 그대로 추진해버리면 당연히 증시 그대로 폭락장을 빠르게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철회를 하고 다시 본인들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중립 통화로 끌어갈 수 있는 그 정책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트럼프 국정연설 지나고 나서 2월 5일 진행됐죠. 2월 5일날 진행되고 나서 2월 6일장 기준으로 파월이 바로 발언을 합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정책 추진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사실상 약달러를 지지해 줄 알았던 미국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발언 안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동결을 한다 해도 지금 달러 가치가 그냥 현재 선에서 머물지 오히려 아니면 더 급등을 해서 100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미리 벌써 일찍 말로 해치를 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5일의 상승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준 상태이고 또 트럼프가 97.5까지 다시 올라갔을 때
통화정책 발언 안 하다가 그럼 발언 안 한 거지 나는 새롭게 다시 연간 통화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90.5에서 한번 트레이딩 포인트가 주어진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연관해서 좀 보시자면은 사실 약달러 정책 때문에 S&P가 상승세로 잘 탈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공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오던 와중에 지금 저번 주 기준으로 브레이크가 확 걸렸습니다. 2월 6일장에서 브레이크가 확 걸려서 하락세로 쫙 빠져 내려왔었죠. 근데 S&P가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S&P 자체 모멘텀이 올해는 그래도 탄탄히 올라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 말에 지금 문호신이랑 이제 라이타이죠. 그 다음에 중국 이쪽이랑 협상 끝나고 나면은 일단 이슈는 물어올 거예요. 이슈는 물어오게 되면은 당장 이번 주랑 다음 주 초에 S&P에 대해서 약한 상승세를 줄 수 있는 이슈는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제비가 그냥 잠깐 박씨 한번 물어다 주는 정도. 다시 이거는 저는 사실상 트럼프는 문우신이 갖고 온 표에 대해서는 표결을 오케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다 너무 미국 친화적이지 못한 약간 갑의 위치에 있지 못한 동등 관계의 계약들을 많이 맺어왔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계약을 우리가 맺어야 되냐 이러고선 반려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메리카가 더 위다. 그냥 갑과 을이다. 중국이 을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위치를 안 지켜서 협상을 갖고 오면은 이 협상 우리가 괜히 왜 하냐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우신이 딱 어떤 협상을 맺어왔다라는 이슈만 갖고 오면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그래도 잘 풀려가나라는 이슈성 소재로 잠깐 반짝 반등을 해주죠. 근데 한 1주나 2주 정도 지나면 트럼프가 다시 또 그 안 반려시키거나 혹은 윌버로스가 반려를 시키죠. 윌버로스 상부장관이. 윌버로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보다 더 극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트레이딩 포지션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이제 다음 주 초까지 트레이딩을 들어가야 되는 만큼 5일에 있어서는 단타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시는 것이 상당히 좀 전략적인 면으로 괜찮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저번 주죠. 정확히 얘기하면 저번 주에 이제 베이커 휴즈 골작 장비수 보시면은 847개로 한번 떨어졌다가 850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850대 부근가에서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트레이딩 포인트로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850개 이하로 빠지면 5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매수에 대한 ETF 포지션이 가능해진다. 이제부터는 트레이딩을 다시 열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왜냐? 다시 5일을 잡으려는 셰일의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사실상 5일이 너무 급락을 해주다 보니까 트레이딩 포지션상으로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가 너무 좀 심하게 났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오일의 속도가 느려지고 나니까 현물 시장에서도 현재 오일 가격에 대한 인지도가 생긴 거죠. 과거에 이제 70달러대에서 막 팔던 사람들이 당장 2주가 지나고 나니까 막 50달러대 떨어져 있고 40달러까지 떨어져 있고 당연히 브레이크를 빠르게 걸겠죠. 현물과 시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뒤늦게 느끼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느끼고 나서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까 이제 850개 미만으로 확 떨어진 상태인데 선물 시장은 그 떨어진 걸 확인을 하고 나서 트레이딩하는 게 선물 시장이죠. 떨어진 거 확인하고 나니까 어제 오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수 포지션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이 과생산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냥 과생산으로 넘어갈 줄 알고 어떤 생산 단가가 많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거 시장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계속해서 보이는 데에는 제한선이 걸렸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사실 ETF를 30달러 초반대까지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할로 사실상 아래로 갈수록 비중을 높여가면서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이죠. 공격적으로 비중을 작게 들어가는 보수 물량 중에서도 비중을 작게 들어가는 그런 포지션을 1차적으로 드리기 시작을 할 건데 그 위주로 하나하나 나눠서 분할되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는 저는 51포인트 51포인트 도달하게 되면 ETF 기준으로 전환해서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51포인트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제가 ETF 중에서 상품 골라서 그 정방에다가 지금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방에서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51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ETF 상품들 올려드리니까 그 가격대에서 하나하나 분할해서 매수 포지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는 좀 강력 매수 2차로 들어가실 포인트는 45달러 이하에서 추가 2차 포인트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입 포인트가 안 나온다, 45까지 안 떨어진다, 그럼 이제 공격 물량만 가지고 쭉 끌어가는 거고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냐? 오일은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이 내년도에 본인들의 산유량을 넘어설 지금 현재
수출량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으로 수출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본인들 수요량을 소화를 하고 나서 수출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과공급 상태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반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좀 멀리 나눠서 대응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포지션은 5.1, 그 다음에 2차 포지션은 4.5 포지션에서 ETF로 선물로 가지 마시고요. 선물은 그냥 무조건 추세 추종하셔야 됩니다. ETF로 분할로 대응 포지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릴 부분이 사실 5일 파운드 골드, 5일 파운드 유로 이렇게 세 종목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파운드였죠.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급락세를 좀 세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공격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파운드는 굉장히 빠른 하락세로 뺐죠. 뺐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이 분명히 달러 인덱스의 상승보다는 더 과한 낙폭이었어요. 과한 낙폭이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브렉시트건을 본인들이 더 악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영국 스스로가 더 악화시켰고 사실 막연한 기대감에 유로한테 좀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로가 알아서 본인들과 협상을 해주고 어떤 3월 29일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줄 거다라고 좀 과신뢰라고 해야 될지 어떤 자만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심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카드를 많이 줬어요. 좀 이거는 내용이 딥하기 때문에 좀 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ECJ에서 판결을 땅땅땅 해가지고 내려줬죠. 처리할 수 있는 권한 1차로 줬고요. 두 번째는 연기할 수 있는 권한. 3월 29일에 나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반려를 했죠. 영국 정부가. 뭐 의회도 같이 반려를 한 거지만 다 반려를 시켜놓고 나서 우린 그대로 3월 29일에 브렉시트 한다. 한다 해놓고 플러스로 EU가 브렉시트가 났을 때 만약에 의회가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타결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 EU와의 협상안을 영국 의회에서 타결을 해줘야 됩니다. 타결을 해줘야 되는데 타결이 안 나고 부결 났을 경우에 문제 생기면은 그때를 대비한 안전장치 법안을 따로 우리와 협상을 다시 해달라. 말이 안 되죠. 영국 입장에서는 거의 날강동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EU에서 볼 때는 뭐 영국이 저런 국가 다 있냐. 우리는 분명히 줄 카드 다 줬고 안정장치로 갈 수 있는 카드들 대안책도 줬는데 굳이 빠르게 가겠다. 굳이 빠르게 너희와 단절하겠다 해놓고선 그에 대한 협상안을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이탈리아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탈리아만 해도 그래도 을이죠. 이탈리아만 해도 을인데 영국이 하는 행보는 본인들이 갑이고 유럽이 을이에요, 거의. 거의 그 급입니다. 아무리 이제 금융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본 대부분이 지금 현재 유로가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들이 영국으로 더 넘어가서 아직까지 빠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유로가 금리 인상을 한번 두세 번 들어가고 나면은 영국 자금들 제대로 대거로 한번 빠지는 거 보고 나서 그때 GDP 팍팍 깎이는 거 보고 그제서야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좀 실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근데 그때 포인트에서 금리 차가 공격적으로 발생하면은 유럽 자금들이 쫙 빨려가는 속도를 보면 영국이 지금 3위권 금융권 안에 그래도 위치해 있었는데 이 3위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물론 이제 지금 3위권 안으로 들어올 대안주자가 없어서 문제였지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97.5를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트럼프가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100달러까지 가는 걸 관망한다. 이럴 경우에는 파운드, 제일 다른 통화 대비해서 공격적인 매도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지션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랑 별개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 게 엔화예요, 엔화. 사실 저번 주에 엔화에 대한 리뷰가 제일 필요한 종목이었는데 딱 지금 엔화의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화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권인데 위안화는 제외를 할게요. 위안화는 사실 선물장에서의 핵심 매력은 없습니다. 네, 딱 이렇게 잘라서 보실 때 달러랑 엔화는 한 통화권이에요. 달러랑 엔화는 왜냐? 파운드랑 유로가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운드, 유로를 매각하고 나가는 친구들은 엔화랑 달러를 분할해서 삽니다. 물론 달러를 더 높게 사죠. 비중을. 근데 분할해서 사는 상태인데 이렇게 한 군으로 묶고 있고 파운드, 유로가 묶여있는 상태고요. 근데 최근에 달러 주도로 달러 가격이 폭등을 해주니까 엔화 입장에서는 사실 달러 입장에서 볼 때 반대통화죠. 일단 기축통화 중에서도 반대통화입니다. 모든 통화는 다 반대통화예요. 원래 반대통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운드랑 유로를 매각하는 분들은 엔화를 사고 달러를 매각하는 분들은 또 엔화를 팔아요. 달러를 매수하는 분들은 엔화를 팝니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딱 볼 때 그러면
엔화는 대체 방향성이 어디지? 당연히 중립이죠, 그러면. 예, 양쪽 방향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달러가 그렇게 급변동을 보이고 유로랑 파운드는 내리 꽂을 때 엔화는 그대로 중립을 지켰습니다. 예.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9,100선이 붕괴되면 그 다음으로 떨어질 국가는 9,030선까지 그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장에 지금 한 9,050선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붕괴가 확실하게 좀 일어난 만큼 호가 라인을 확실히 아래로 내려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통화권을 현재 흐름 상태에서 다 같이 좀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GC 스탠사님이 5일은 51달러, 45달러로 매수 관점, 하지만 선물이 ETF 쪽으로 이제 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 브렉시트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엔화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톡방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실시간 매매 가이드 이 톡방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해왕시왕 스타님 5일 매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최근 유가 이 움직임이요, 좀 변동성이 정말 클 때보다는 이 비교해서는 조금 약간 조용한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5일 매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유가에 대한 조정 장세가 이루어졌다고 좀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전일 이제 오펙 관련해 갖고 얘기 다소 나온 부분도 있고,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단기적인 차트만으로 좀 설명이 돼요. 이제 일봉상 관점에서 이제 저가 작년 말에 찍었던 42 대비해서 좀 다 많은 상승폭을 이루었는데, 지금 5일 자체가 단기적인 국면이 이번 한 주 동안 이루어질 관점 자체가 매수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자체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건상 어떻게 보면 매수를 볼 수 있는 단가를 한 차례 추천드리자면은 52.70 위치값 한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일 어떻게 보면 진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언급드리자면은. 지금 전에 있었던 이제 추세 때만 보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언트 3파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추가적으로 확장이 나오냐, 이 관점보다는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이 또 한 차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입니다. 아까 달러 인덱스 보신 분들은 비슷한 관점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파동에 대한 관점 자체가 접근이 가능한데, 부딪힐 수 있는 위치 단가가 전일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팬 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2.70 위치값에서 매수 극적인 포지션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냐? 여기가 가장 손절이 짧습니다. 이탈 관점만 나온다면은 다시 걷어내야 돼요. 바로 손절을 칠 수 있는 위치값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되 좀 위치값 자체가 한 차례 큰 하락폭을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웨이팅 하시는 기간이 좋고요. 사실 오늘 단가 자체가 단기적인 추세대 자체가 그냥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지가 다 나온 단기 추세대이기 때문에 스팬 위치값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매수 관점으로 지지를 받는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좀 시사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나스닥도 매수 관점이 나와요. 나스닥도 매수 관점이 나오는데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요. 단기 이제 틱 차트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극적인 포지션이라든가 지속적인 상승을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냥 단순 마디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흔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스닥 자체가 지지를 받으러 이제 조정 국면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시사가 되는데,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팬 위치값. 근데 아까 이제 MC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유가랑 최근에 이제 미 증시랑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양방향성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좀 질 수 있다는 언급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나왔다시피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부분이 최근 이제 미 증시랑 유가에 대한 상관지수가 굉장히 밀접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언급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미 증시 자체가 또 한 번 추세를 나올 수 있는 국면인 만큼 이제 유가 자체도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럼 오늘 위치값 저항을 받을 수 있는 52.70에 대한 도달 가능성이 한 차례 도출이 된다. 이 위치값이 왔을 때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5일 매수 52.70 위치값에서 이 매수 관점을 유지하라. 지속적인 상승 랠리 이제 예상이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 미 증시와 유가가 지금 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은요.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 AG 시스템사님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네, 골드 1307.1이었습니다. 네, 제가 톡방 CG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톡방 오시면은 거의 다 인증샷까지 올려드렸으니까 톡방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7.1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포인트를 그렇게 높게 확률을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네, 일단 지지선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고요. 근데 07.1에서 정말 한 틱도 안 밀리고 정확하게 찍고선 그대로 상승해서 100틱을 어제 하루 동안에 그대로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베스픽이 안 될 수가 없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드려왔고요. 그다음에 매도는 반대로 지금 어제장에 공격적으로 8.7 포인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5틱 전이었던 8.2에서 청산하고선 오히려 매도로 먼저 스위칭해서 반대로 매도를 쳐서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저점과 지금 고점을 어제는 좀 맞춘, 뭐 항상 맞추신 건 아니지만 분명히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이었고 너무나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포인트 한번 리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 상당히 깔끔하게 고점과 저점이 이제 맞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요 정말 지겨울 정도의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근데 또 연장될 가능성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은 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내일은 국내 증시 만기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이 좋은 전략 세우길 바라면서요. 이 자세한 매매 전략과 실시간 매매 가이드는요. 이 해왕스타님과 AG 시스템 스타님 톡방에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들려드렸고요.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3번 짐 로저스였습니다. 맞춰주신 분들 5분 저희가 추첨을 해봤어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알려드릴게요. 5408님, 6206님, 2932님, 4848님, 0435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6일 리치스타의 무료 강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무료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3호에서 주식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추운데요.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